안녕하십니까, 들구쌤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초지식으로 정립한 게 너무 많아요. 소유권 치는 것부터 뭐 대항력 개념이라든지 배당 개념도 다 배웠고, 서류는 어디 들어가서 뭘 떼야 되는지도 다 배웠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어디서 내고 등록세는 어디서 내고 지목은 어떻게 되고 토지대장에 뭐가 담기고 건축물대장에 뭐가 담기는지 다 배웠습니다. 이 정도 알았으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도 수업이 들릴 겁니다.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이 이 수업이에요. 알파벳이랑 한글 같은 거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직접 한번 쳐볼 건데, 이걸 직접 쳐볼 때 신청서를 낸단 말이에요. 경매일 때는 촉탁 신청서를 내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부탁하는 촉탁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하는 거를 할 때는 일반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면에 나와 있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서류가 이해되는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옆에 가로 열고 이런 매매를 꼭 써주셔야 되고, 이거 말고도 뭐 상속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고, 증여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상속 증여 말고 교환도 있어요. 여러분 교환 거래 본 적 없죠? 21억 하고 있는 집을 17억 하는 시세의 집하고 바꾸면 17억 하는 사람이 21억 하는 사람한테 4억만 더 지불을 하고 양도세랑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이걸 교환거래라고 해요. 그럼 그 실거래가 신고 사이트는 뭐라고 뜨냐면 이렇게 떠요. 4억이라고. 그래서 집이 희한한 거래가 다 있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래도 있다. 그럴 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교환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매를 할 건데 매매를 써놓는데, 매매를 할 때 부동산의 표시, 이게 진짜 어려울 겁니다. 여기는 비워두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보통 처리인에 자기 이름 쓰는데 접수한 사람 이름을 안 썼네요. 접수한 사람 이름이 만약에 질부다, 그럼 여기다 질부 이렇게 쓰게 돼 있는 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칸 넘어가서 부동산의 표시란 뭐냐? 표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표제부를 적는다는 뜻이에요. 등기부에는 표제부가 있거든요. 이 표제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건물에 관한 사항하고 토지에 관한 사항이 같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매입한 혹은 매도한 물건에 자산을 증명하는 걸로 건물과 토지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건물과 토지를 증명하는 방식을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데 건물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건물은 일동 건물의 표시라고 해서, 이 일동이라는 말의 포인트가 뭐냐면 일동이 101동 102동 할 때 그것이 아니고 여러 집합 건축물이 들어가 있어요. 집이 여러 개야. 이 중에서 이 전체를 일컫는 말을 일동이라고 부르고, 내 거면 여기 매토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일동 건물의 표시라고 하는 거는 주소지만 적어주는 거예요. 이 건물이 들어있는 주소지. 그 토지를 적어주고, 슬라브 지상 5층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5층 건물이었대요. 그럼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전유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건축물 대장에서 전유부 배웠죠? 전유부는 뭐예요? 일동 건축물에서 내 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요 면적을 써주시는 거예요. 요 면적을. 그러면 이제 511호 101동 511호에 뭐라고 나왔나요? 철근 콘크리트 35.79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게 전유부예요. 그러면 이제 뭐 써줘야 돼요? 건물은 해결됐으니까 토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인데 아까 토지대장 뗄 때 집합 건축물 등기를 할 때는 뭘 뗀다 그랬죠? 이게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떠올랐으면 된 거예요. 대지권 등록부 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쓰냐면 대지권이 등록되어 있는 거, 즉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 목적의 토지, 이걸 표시해 주겠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 토지가 두 개야. 이게 관계 지번이라고 불러요. 토지가 한 개일 수도 있는데 두 개를 합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관계 지번의 주소를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면적,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을 써주는데, 이 전체 아파트가 지어진 땅이 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토지 중에서 내 비율은 몇 분의 몇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는 19,965분의 51.98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두 개에 대해 다 써줘야 되니까 1번과 2번 모두 이런 비율이다 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전해야 될 비율을 써야 되니까, 지분을 써야 되니까, 저는 지금 지분 거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매각 지분 공유자 김도용 지분 5분의 1 전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전할 지분은 여기다 다시 한번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그 신청 연월 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등기 원인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이라는 게 써 있는데 이거는 계약을 했었던 날짜를 얘기합니다. 아니면 판결문이 나온 날짜를 얘기해요. 이게 등기 원인이에요. 그럼 등기 접수는 뭐예요? 등기 접수? 등기 접수는 등기소에다가 등록한 날이에요. 등기소에 제출한 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권리 분석을 할 때는 등기 접수한 날을 보는 게 좋은데 등기 원인을 봐야 되는 날짜는 판결이 나왔던 날짜라든지 아니면 경매로 받았던 날짜, 이럴 때는 등기 원인을 권리 분석 일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전 날 지분 썼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주소 이런 건 안 어렵잖아요.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 이 말이 좀 어렵죠. 등기 의무하고 권리라는 말을 등기소에 좀 다르게 써요. 의무는 매도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권리자는 등기를 가지고 와야 할 권리가 있잖아. 권리가 생겼잖아. 그래서 매수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 그리고 지분을 쓸 때는 앞에 갑구 14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갑구 14번. 이게 뭐냐면 등기부에서 갑구,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항목을 얘기해요. 그래서 갑구 14번이라고 하는 건 순위번호가 1, 2, 3, 4, 5, 6, 7, 8, 9, 10, 11, 14까지 가 있어요. 그럼 14까지 움직였던 중간에 소유주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14번째에 있는 사람의 지분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상세사항에 있는 갑구 14번 누구누구의 지분 이거 전부라고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면만으로도 이렇게 공부가 됩니다. 뒷면 읽어드릴게요.